며칠 전에 누군가가 제 페이스북에 원성이 잔뜩 담긴 댓글을 남겼습니다.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 혼자 하다 보니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라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픽사의 또 다른 걸작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카3입니다. 그 전에 먼저 전편을 잠깐 살펴볼까요? 다 아시다시피 2006년에 개봉한 카는 자동차를 귀엽고 깜찍하게 의인화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사실 카는 흥행과 평가에서 픽사치고는 아주 대단한 성적을 기록한 애니메이션은 아닙니다. 북미를 기준으로 흥행에서는 10위고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편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픽사의 작품 중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픽사에서 현재까지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모두 통틀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작품이 바로 카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극장 상영을 제외한 수입만으로 자그마치 100억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픽사는 말할 것도 없고 디즈니의 모든 작품 중에서도 유일하게 스타워즈만이 카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스타워즈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생각하면 카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또 그럴만한 게 자동차는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환장합니다. 우리와 어릴 때부터 함께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사물 중 하나죠. 그런 자동차를 픽사답게 아주 친근한 캐릭터로 그리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비슷한 자동차인데다가 변신까지 하는 로봇인 트랜스포머는 카에게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극장에서야 더 많은 관객을 불러 모았지만 부가 상품에서는 카가 압도했습니다. 카의 이런 성공에는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소재로 삼은 두 가지가 바로 미국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라이트닝 맥퀸이 누비던 자동차 경주 대회를 작품 속에서는 피스톤컵이라고 불렀던 걸 기억하시죠? 이것은 실존했던 대회인 윈스턴컵에서 따온 것입니다. 나스카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2003년까지는 윈스턴컵이라고 했었죠. 톰 크루즈가 파릇파릇하던 시절에 주연하면서 니콜 키드먼과 결혼하는 계기가 됐던 폭풍의 질주가 정확히 윈스턴컵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나스카의 대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큼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거의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자동차 경주 대회 하면 F1을 먼저 떠올릴 정도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메이저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F1이 뚜렷한 인기를 얻지 못하는 대신 나스카와 인디카 시리즈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참고로 나스카를 모델로 한 애니메이션이 픽사의 카라면 라이벌인 드림웍스의 터보는 인디카 시리즈를 도입했지만 카만큼의 성공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윈스턴컵과 더불어 카가 소재로 한 다른 하나는 루트 66, 우리말로 하면 66번 국도입니다. 카를 보신 분이라면 종종 등장하던 66번 국도의 표지판을 기억하시죠? 언뜻 생각하면 그냥 수많은 도로 중 하나일 뿐이라고 여기기 십상이지만 66번 국도는 아주 옛날에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이어준 최초의 도로 중 하나였습니다. 길이가 장장 약 4,000km에 달해서 미국이 지금처럼 발전하는 데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했던 도로죠.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을 자동차로 여행했을 때는 곳곳에서 66번 국도의 기념품을 파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역사에서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6번 국도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지워졌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고속도로가 생겼기 때문이죠. 이 바람에 66번 국도를 따라서 생겼던 마을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더 나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었던 탓입니다.
칸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셀리가 맥퀸에게 얘기하던 사연이 바로 이것이죠. How great would it have been to see this place in its heyday? Can't tell you how many times I've dreamed of that. 정리하자면 카가 성공했던 비결에서 피스톤컵과 66번 국도를 빼놓을 순 없습니다. 반대로 보자면 카2가 미적지근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카2를 보신 분이라면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전편이 무시무시한 돈을 버는 것에 고무됐던 영향인지 카2는 픽사답지 않게 부실하고 조급하게 만든 것 같은 속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카2에서는 피스톤컵과 66번 국도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대신에 생뚱맞게도 스파이 영화로 탈바꿈한 데다가 심지어 주인공도 맥퀸이 아닌 메이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전편의 인기 덕분에 흥행에서는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로텐토마토에서는 현재까지 픽사의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썩은 토마토를 기록했습니다. 픽사, 그리고 픽사의 중추와 다름없는 존 라세터에게는 그야말로 오게티로 남은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카3는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 보셨다시피 라이트닝 맥퀸은 다시 피스톤컵의 트랙으로 돌아왔습니다. 예고편에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66번 국도로 돌아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편이 아니라 스피노프처럼 보였던 카2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만 카3도 전작들과 비교해서 확연하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아직 예고편이긴 하지만 1편과 2편은 물론이고 여타 픽사의 애니메이션과도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례적으로 굉장히 진지하고 무거운데 1편에서 사고가 났던 장면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카3는 정적 속에 호흡과 심장박동 소리가 들려서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란 자막도 의미심장하게 보입니다. 지난 11월에 티저 예고편이 처음 공개됐을 때 미국에선 파장이 제법 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아이들이 놀라는 바람에 부모님들 사이에서 보여주지 말라는 충고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럴만도 한 게 칸은 픽사의 작품 중에서 비교적 낮은 연령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다른 애니메이션이 아동, 청소년, 성인의 관점에서 각기 다르게 와닿는 면과 깊이가 있다면 칸은 친구와의 우정이나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성공의 이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쉽고 편하게 그렸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는데 카3는 정반대의 노선을 취한 것만 같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1편을 본 아이들이 많이 자란 걸 고려했을 수도 있겠죠. 저처럼 자동차 경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흥미진진해 보여서 반가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맥퀸이 사고를 당하는 장면은 애니메이션의 경계를 넘어서 자동차 경주를 다룬 실사 영화의 연출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강의 줄거리와 예고편을 통해 이야기를 유추하자면 이렇습니다. 카3의 맥퀸은 더 이상 쌩쌩하고 힘이 넘치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도 이제 은퇴의 길목에 다다른 노장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자동차인 잭슨 스톰이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다들 라이트닝 맥퀸의 시대는 저물었고 바야흐로 잭슨 스톰이 피스톤컵을 지배할 거라고 내다봤죠. 아니나 다를까, 스톰은 승승장구하지만 맥퀸은 큰 사고를 당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욕심을 내다가 화를 자초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떠올리실 게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1편의 닥 허드슨입니다. 닥은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는 노인이었지만 젊은 시절에는 피스톤컵을 3번이나 차지한 전설적인 선수였죠. 그는 자신이 은퇴한 배경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I finally got put together, I went back expecting a big welcome. You know what they said? Your history moved right on to the next bookie standing in line. 과거에 닥이 겪었던 게 지금 맥퀸의 처지와 똑같죠? 다른 게 있다면 맥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퀸을 돕기 위해 새로운 캐릭터인 크루즈 라미레즈가 합류했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 전문가이자 재활치료사의 역할이죠. 이 장면은 크루즈의 도움을 받는 맥퀸이 피스톤 커브로 복귀하기 전에 거치는 일종의 훈련 과정일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크루즈 라미레즈를 보면 디즈니가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라틴계의 캐릭터인데다가 여성입니다. 성우를 맡은 크리스텔라 알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개봉한 모아나는 하와이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폴리네시아 지방의 인물과 전설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주인공도 남성이 아닌 여성이죠. 이제 아시아만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물론 지금도 할리우드에서는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는 제작사지만 1인자의 숙명이라는 게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아직 예고편에선 등장하지 않았지만 셀리와 메이터 같은 맥퀸의 오랜 친구들도 다시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셀리와 맥퀸은 아직 사귀고 있겠죠? 허드슨에 대한 언급도 있는 걸로 봐선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나마 그를 잠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맥퀸은 노장의 투혼을 발휘하여 스톰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토이스토리 3처럼 맥퀸의 아름다운 은퇴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6월이나 7월에 극장에서 확인하도록 하죠. 그나저나 예고편 마지막에 라이트닝을 외치는 꼬마의 목소리가 괜히 찡하지 않나요?